예를 들면 리프팅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리프팅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이런 우리 기계로 하는 시술들이 땡겨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대부분의 치료들은 가깝죠.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주사로 시술했다. 이건 불법 시술이에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의사 얘기도 다 믿을 수가 없다. 원장님 유튜브에 피부과 영상 보면은 피부과에 1억 쓴 내가 추천하는 영상이라든가 호구 시술 이런 영상 원장님도 그쵸. 보셨어요? 그런 게 많이 올라오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들 다 검증 받고 나온 걸 텐데 호구 시술?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완전히 검증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이게 상품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 검증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약간 뒷전인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 공급자들도 그렇지만 기기나 이런 회사 측에서도 똑같거든요. 자꾸 과장되게 포장하려고 하고 의사들도 그걸 고지고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 SNS상에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광고인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너무 뒤섞여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맞지 않는 혹은 내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작은 증상으로 이만큼의 효과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때문에 좀 호구 시술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프팅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다 리프팅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리프팅이 아닙니다 얘기하면 다들 충격받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저는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리프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죠. 리프팅이라는 건 땡겨 올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기계로 하는 시술들이 땡겨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대부분의 치료들은 타이트닝에 가깝죠. 결과적으로는 얼굴이 좀 올라붙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리프팅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써마지고 올리지오 이런 고주파 치료들이 보통 다 리프팅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표현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우니까. 정확한 개념으로는 항노화 치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웰 에이징이라는 표현 그런데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하면 얼굴이 바짝 당겨 올라가서 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고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또 안 합니다. 저도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판타지를 조금만 북돋아서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이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다. 이 정도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죠. 써마지 같은 시술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당겨졌다, 얼굴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치료 방법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 피부가 처지면 결국 내려오겠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돼요.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뭐 한 달 뒤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너무 과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고 맞아. 하기에는 고주파 치료는 조금 호구 시술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경우에 문제는 울세라 같은 치료를 과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저희 동료들을 욕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권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울세라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600샷을 맞고 왔대요. 별로 효과는 잘 모르겠고 볼페임 생기고 울세라의 부작용인 게 아니라 과하게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지방을 줄이려고 하는 시술을 지방이 없는 사람한테 리프팅이 되니까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걸 권한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믿고 계실 거예요. 스마스를 좀 당겨준다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울세라를 리프팅 시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동의를 하셔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라고 시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건 울세라 같은 시술은 적용하기 좋은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 좀 많고 피부 탄력이 괜찮은 좀 젊은 분들의 경우는 울세라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하면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문제가 있고 지방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분들 그런 경우는 울세라를 해도 별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시술 있을까요?
요즘 많이 하는 스킨 부스터나 보톡스나 이런 시술들이 있을 텐데 보톡스의 경우는 누가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보톡스의 목적은 근육을 좀 조절하는 거고 덜 쓰는 게 좋은 근육들이니까 이 근육들을 못 쓰게 하는 거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마랑 미간 같은 곳은 안 쓰는 게 좋아요. 턱은 안 쓸 수 없죠. 약간 힘을 좀 빼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 턱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사람은 턱을 좀 억제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모양을 약간 갸름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때는 근육을 좀 조절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눈가 같은 경우는 주름이 많이 지지 않은 사람들은 눈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보톡스 주로 하는 부분이 이 정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고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도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권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주사 시술이?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근데 스킨 부스터에서의 문제점은 주사로 시술 허가를 안 받은 것들이 꽤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엑소좀이에요. 엑소좀 화장품에도 들어가?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화장품으로 쓴다는 얘기는 바르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MTS라고 하죠. 네. 바늘로 찔러주는 것도 안 돼요. 피부과 선생님들도 연구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는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엑소점을 주사로 시술했다. 이건 불법 시술이에요. 몇 년 전에 나왔던 화장품 이름 붙어있는 주사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주사들은 대부분 불법이다. 온갖 이름 붙은 주사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예요. 병원들마다 이름을 붙인 주사가 있어요. 윤곽 주사도 마찬가지죠. 불법은 아니거든요. 윤곽 주사에 들어가는 약 성분들을 공개를 하고 주사를 한다. 이게 잘못은 아닌데 문제는 지방을 좀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는 허가가 안 돼.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자기 병원의 어떤 상표 이름 같이 XX 주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특허를 받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주사 시술을 병원의 대표 시술인 양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들 영업 비밀이라고 성분을 공개를 안 해요. 어떤 이제 병원의 유명한 주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넣지 않는다고 아주 크게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그 주사를 맞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보면 스테로이드 부작용 의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사 시술을 할 때는 좀 정체불명의 주사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까요?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치료, 너무 센 치료,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피부가 민감한 홍조 환자들이 프락셀 레이저를 받고 홍조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락셀 레이저를 하면 안 되는 거냐, 얘를 하면 호구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분의 피부가 이 프락셀 레이저의 강한 강도를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사람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의 손상을 받고 적절하게 복원을 시켜야지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홍조가 있는 분들은 이게 너무 낮아요. 그런 치료들은 환자분의 피부를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최소한 치료 중간에라도 반응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의 문제예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의사 얘기도 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참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옆에 친구가 받았던 경험, 인터넷에서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은 더 부정확한 정보예요. 내 피부가 받는 영향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럼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은 호구 시술 피하는 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게 뭐 어떤 거를 제안을 해드려야 돼. 그래도 믿을 만한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믿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일단은 치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하고 설명을 해주나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그저 상품으로 접근을 하니까 의사 진료하기 전에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피부과 치료는 치료라는 느낌이 안 들고 뷰티 상품 이런 느낌이어서 저도 부정은 못하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걸 아니까 병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치료로 봐야 돼요. 이거를 단순히 뷰티 상품으로만 보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변에서 효과 봤다는 시술도 있어가지고 약간 놀랬거든요. 그게 호구 시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적합한 사람한테 그렇죠. 효과를 느끼는 데는 사실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주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이게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미용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환자도 너무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죠. 치료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호구 시술을 조금 피할 수 있게. 저도 한번 생각을 고쳐보겠습니다.